3월 27일 토요일 오후 4시 25분입니다. 저는 지금 경주를 벗어나기 위해서 고속도로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는 중에 제가 한번 다루고 싶었던 주제도 있고 또 시간도 무료하고 하니까 영상을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오늘 장날이네요. 장날 아니네 진짜. 지금 한복이 어디에가 원조냐, 한복의 원조가 어디냐, 또 기와 양식의 원조가 어디냐, 또 김치가 중국이 자기들 것이라고 하니까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발끈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교적 가까운 시대에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 있기 때문에 반일 감정을 부추긴 반일 선동에 굉장히 예민하게 잘 낚여갑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 한켠 깊숙한 곳에는 중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분명히 도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애써 덜쳐내지 않거나 또는 일본과의 관계를 파탄내야 되는 그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반일 감정은 반중 감정에 비해서 극대화되는 게 일반적이죠. 어느 나라와도 반목 정서를 가지는 것은, 덮어놓고 반목 정서를 가지는 것은 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망조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반목을 하자는 게 아니라 반일 감정에 비해서는 비교적 반중 감정은 억누르거나 좀 소극적으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김치는 그러면은 어느 나라가 원조일까요? 김치, 붉은색을 띤 김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고추장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임진왜란 전후로 보는 것이 학설로는 가장 유력합니다. 남미산 고추가 일본을 통해서 한반도로 유입이 되었다라고 하는 학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제가 살펴본 바는. 한복은 어떨까요? 한옥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뭐 한류라는 말도 있지만 무조건 한자를 넣어가지고, 한이라고 하는 글자를 넣어가지고 그게 한국 특색이다, 대한민국 특색이다. 특색이라는 말은 이제 중국식 표현입니다만은 제가 빌리자면 그게 바로 한국 특색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고 일반화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그렇지만 한옥 건축 양식은 엄연히 중국 건축 양식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사대부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이 생기면 반드시 이제 지붕부터 바꿔 치우죠. 특히나 허례허식에 많이 민감한 조선의 어떤 민도라고 할까요?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붕에 굉장히 집착을 하고, 그 지붕이라는 거는 사람의 지위를 결정짓고 표현하는 양식 중 하나, 모자죠. 모자의 가장 큰 형태가 저는 지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 형태들이 이제 축소가 되거나 조금 다양해지면서 이제 배지를 달거나 또는 어떤 차를 구매를 해가지고 어떤 시리즈다 뒤에 이제 코드가 박히는 거, 이제 그런 것으로서 이제 자기의 달라진 지위, 자기의 계급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본능적으로 더 근본적으로 가게 되면 이제 이성에 대한 어필로 다가가는 그런 매력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남성은 여성에게 남성 자신의 지위를 이제 표현을 해서 너가 낳을 아이의 앞으로의 생활이 윤택할 것이다, 좋은 영양소와 좋은 교육이 공급되는 것을 내가 보장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과시를 하는 것이고, 그 과시하는 남성을 유혹하기 위해서 이제 여성은 신체의 두드러짐을 이제 집중해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네, 한국인들이
김치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 역사의 틀이다. 물론 이제 중국의 역사 공정은 정말 얄밉고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은, 모든 전통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가 지금 신호 대기 중에 잠깐 가져왔는 신문 기사 하나 보여드릴까요? 경북신문입니다. 김천에 있는 한 가게에 행복 점포 1호 선정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 쇼를 하고 있는데요. 뭐 글쎄요, 행복이라는 말 또는 착한 식당이라는 말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것도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만은, 여기 한번 보세요. 가게 이름 김천 대성암 본가 초밥집 이렇게 돼 있죠. 초밥이 맞습니까? 초밥이 맞나요? 맞는 표현인가요? 스시죠. 원래 스시. 스시라고 해도 언젠가는 일본에서도 다른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아마 흉내내고 또는 응용하면서 이렇게 가변되었을 것이 유력합니다만은, 어쨌든 스시잖아요. 스시인데 스시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예, 홍길동이가 아비를 아비라고 부르지 못한 것처럼 스시는 스시인데 우리는 초밥으로 바꿔서 읽습니다. 오뎅은 오뎅인데 어묵이라고 바꿔서 읽습니다. 우동은 우동인데 가락국수라고 바꿔서 읽습니다. 그렇게 하면 일본 잔재가 청산이 되고 우리는 애국을 한다, 이렇게 정신승리로 느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그야말로 기만적인, 그리고 나쁘끄러운 그런 아주 작은 승리의식에 도취되고 싶은 그런 어린애의 심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도장업 태권도, 태권도는 한국의 것이냐? 태권도 교본이 한 이만큼 두꺼워요. 소위 이제 이른바 벽돌책이라고 할 만큼 두껍고 넓어요. 표지도 딱딱한 재질로 만들어져 가지고 아주 이제 위압감 있게 만들어져 있죠. 텍스트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권도 텍스트북.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뭐 버전 1이라고 할까요? 초창기 때부터 교본을 다 갖고 있고, 운 좋게도 원어로 되어 있는 일본 가라데 교본도 갖고 있습니다. 가라데 교본 표지에는 후나코시 키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일본 특색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사진의 모습이 이제 그 책에 표지에 이렇게 박혀 있는데, 가라데 교본을 보면은 영락없이 태권도 동작입니다. 그러면은 가라데가 태권도를 모방했는 것일까요? 전 세계 사람이 웃습니다. 그러면은 가라데는 그러면 일본 본토의 무술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원래 이제 오키나와에서 발생되었는 맨손 무술입니다. 오키나와 대라고 했습니다. 대라는 것은 이제 손수, 한자의 손수를 이제 대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키나와가 원래는 왕국이었잖아요. 왕국을 이제 일본 본토에서 이제 병합을 합니다. 병합을 하고 그 후나코시 키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 본토에 가서 일본의 학교, 경찰, 군대에서 할 수 있는 가라데의 표준화를 이룹니다. 일본은 표준화 하는데 천재들입니다. 무엇이든지 세계 어떤 기술이든 문명이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표준화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탈아 입구라고 해서 일본이 메이지 때 이제 근대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아시아는 버리고 우리는 유럽으로 들어가자, 아시아하고는 놀지 못하겠다, 이 촌스러운 나라다, 후진국들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고 문명은 유럽에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처음에는 네덜란드, 이제 화란이라고 하죠. 네덜란드의 의술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해부학을 발달시키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립선이라고 하는 거, 뭐 땀샘 할 때 샘, 이런 것들부터 해서 대부분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의학 용어들은 일본에서 네덜란드로부터 비롯된 의학 용어들을 한자 조어로 만들어서 아시아로 이제 보급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근대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무술을 체계화시키고 박물관을 만들고, 그런 근대화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과거 오키나와에서 이제 칼을 다 압수를 당하게 돼요. 알을 압수를 당하게 되고 오키나와에서도 이제 맨손 무술을 더욱더 발달시키는 저항의 어떤 수단으로서 발달을 시키는데, 그러면 오키나와에서 오키나와대, 그러니까 가라데의 원류인 오키나와대가 발달됐느냐? 그것도 또 아니에요. 중국의 사신인 공산군이라고 하는 사신이 오키나와에다가 중국의 무술을 전해줬다라고 하는 설이 또 유력하죠. 그런 맥락이 있는데, 중국 무술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느냐? 중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넓죠. 그래서 중국은 미국처럼 4가지 형태 정도의,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다 이제 점점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과 미국은, 아유, 차가 좀 막히네, 이거. 중국과 미국은 동시간대에 자기 영토 내에서 사계절이 동시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워낙 땅이 넓으니까 그런 나라에 속합니다, 중국도. 그래서 중국의 남부지방은 굉장히 덥죠. 그리고 북부지방은 춥고 뭐 이렇게 다채로운데, 북부지방에서의 중국의 무술은 스탠스, 그러니까 두 발의 기저면이라고 합니다. 기저면이 좁아요. 지금 태권도의 경기 겨루기 방식인 빠른 스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빨라요. 굳이 따지자면은 태극권에, 우리 태권도로 치자면 품새라고 있는데, 태극권에서는 이제 투로라고 합니다. 사울 투 길로, 그렇게 하고, 가라데에서는 카타라고 합니다. 우리 야 가다 잡냐 폼 잡냐 라고 할 때 카타입니다. 카타는 어떤 형태를 말하는데, 그게 이제 태권도의 형 또는 품새, 합기도의 형, 뭐 이런 것인데요. 중국 북부지방에서는 기저면이 좁아요. 그리고 움직임이 재빠릅니다. 반면 중국의 남부지방에서는 무술에 두 발의 기저면이 넓어요. 스탠스가 넓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정된 자세를 요하기 때문입니다. 왜 안정된 자세를 요하느냐? 선상 무술이 발달한 겁니다. 배 위에서 무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발을 넓게 써가지고 손으로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낭심을 당겨내는 이런 무술, 손으로서 또 상대방의 발목을 제껴내고 그대로 이제 넘어진 상대방을 제압하는 그런 기술이 발달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오키나와 대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그것이 또 일본 본토로도 가서 가라데 유파를 형성하는 데에도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금도 일본의 가라데에 가보면 뭐 송도관 뭐 이렇게 하면서 기저면이 좁은 카타 형을 선보이는, 고수하는 그런 파가 있고, 또 좁거나 넓거나 형태가 좀 달라요. 다른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네, 고속도로에 얹었습니다. 그런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에서 과거에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본에 유학을 갔는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가라데를 이제 배웁니다. 문화생이 되는 것이죠. 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스승을 집에 막 걸어놓고 그래 해요, 다. 지금은 이제 대부분 이제 작고했죠. 많이 남아있나요? 이원국이라든지 태권도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돌아와가지고 이 땅에다가 해방 전후 시점에 도장을 만듭니다. 그때는 기간 도장이라고 했습니다. 사설 도장 형태라기보다는 기간 도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YMCA 권법부도 있고요, 뭐 무덕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무술이 아니라 우리는 중국 무술에서 원류를 찾겠다, 그걸 정통성 있게 지켜가겠다라고 했던 권법이라는 형태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복 초창기에는 전부 다 가라데 도복처럼 흰색으로 깃 색깔이 되어 있고, 지금은 유도 도복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형으로 완전히 개방되는 남방처럼, 그래서 이쪽 이렇게 누비는 그런 옷 형태였는데, 이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70년대에 들어오면서 일본의 색채를 잔재를 재운다고 하죠. 이제 일본 색채를 지워내면서 도복도 가운데를 걸어 잠그고 이렇게 꺾어지는 형태에서 딱 채워버립니다. 그리고 검은색 깃을 넣습니다. 그래서 도복에서부터 차별화한다라고 이제 하게 되고, 품새를 따로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원래 바사이 대
뭐 철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원래 성단 심사를 했는데, 우후죽순으로 갈라지는 태권도 관이 그때 9개까지 막 갈라지고 그래요. 오도관 뭐 이렇게 창무관 계속 갈라지니까 그것을 이제 통합을 하면서 대한태권도협회라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내고, 당시에 박정희 정권과 반목을 지게 되는 최홍희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육군의 29사단 사단장이었습니다. 그 사단장은 자기 자체 내에 사단 내에 태권도를 이제 한참 만들어낼 때, 그 사람이 태권도라는 용어를 만든 사람이에요. 만들어내고 29사단은 이크 사단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예, 무술을 연마하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 시범을 보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택견 아니야?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아는 거는 그때는 무술이라고는 택견밖에 없으니까 택견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가라데의 형태인 것이죠. 근데 어쨌든 다 훗날 이제 박정희 정권과 반목을 지게 된 최홍희 장군이 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제 태권도 연맹이라는 걸 독자적으로 만들어내게 돼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자기의 형을 만드는데, 품새를 만드는데, 독자적으로 우리의 민족성을 띠기 위해서, 색채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 지금은 태극 1장, 뭐 2장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국제 태권도 연맹, 이른바 이제 ITF라고 합니다. 국제 태권도 페더레이션, 이렇게 해서 ITF에서는 따로 이제 품새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단군 틀, 뭐 천지 틀 이렇게 하면서 움직임도 좀 독특해요. 호흡을 내뱉는 형태도 이렇게 하면서 동작이 이제 굼실굼실 되는 동작으로 이제 독창적으로 만들어내요. 뭐 그것도 그것대로 저는 나름의 역사적인 뭐 사료 또는 뭐 흐름이라고 값어치 있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하나로 이제 조직을 만들어서 나가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는 각가지로 뻗어나가는 그 계파 관들을 흡수 통합을 해가지고 대한태권도협회라는 명칭으로 이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을 담당하고 연수를 담당하고 단증 발급 관리를 담당하는 국기원을 이제 설치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김운용이라고 하는 아주 시대의 풍문화, 태권도 역사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탄생이 됩니다. 나중에 경희대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대학가에서 반 김운용 이제 데모가 번지게 되는데, 경희대학교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학교예요. 우리나라 데모 역사상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는 학교예요. 김대중 씨도 많이 키웠고 문재인 씨도 그 학교예요. 그 학교 출신이죠. 뭐 원불교라든지 이렇게 제가 괜히 격가지로 가면 좀 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좀 변색이 되는데, 그거는 그까지 하고, 어쨌든 경희대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김운용 운동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나라 글쎄요, 근대화를 부정하려고 하는 어떤 흐름과도 저는 약간의 맥이 닿아 있다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김운용 씨가 이제 세계 경기 연맹의 태권도라고 하는 이름을 굉장히 입지를 다져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빠샤 하면서 이제 점수 득점 올리는 그 스텝 위주의 스피드 있는 겨루기 방식, 스포츠화된 경기 방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 전자호구를 입어가지고 타치가 될 때 득점되는 게 표시가 되는 그런 점점점 더 이제 스포츠화된 방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데, 그 전에는 이제 우리 태권도 선배 사범님들이 해외에 뭐 남미라든지 미국 구라파 이렇게 넘어갈 때 그 해외에서는 저거 일본 가라데네, 코리아 가라데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존심 상해, 이렇게 우리는 태권도야 라고 막 하는데, 사실은 그 표현이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긴 합니다. 코리아 가라데였던 것이죠. 이게 대한민국 근대사와 굉장히 맞물려 가지고 그걸 굉장히 부정을 해요. 그걸 인정하게 되면은 쪽팔린다, 우리가 일본 가라데를 배우냐, 태권도가 가라데 아류냐,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서, 태권도 교본에도 보면은 무슨 수박이라든지 화랑이라든지 여기에서 태권도로 건너오는데 그 과정에서의 맥락을 다 떼놔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사범님들과 우리 어린 학생들은 태권도가 마치 이 땅에서 그대로부터 계속 해왔던 것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일본 가라데가 이 나라에 와서 100% 만들어진 게 태권도냐? 그렇진 않죠. 약간의 이 한반도의 특색의 움직임들, 몸짓들, 무술 형태들, 그런 것들이 녹아 들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의 태권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짜장면이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가지고 우리가 뭐 정통 또는 전통 이렇게 짜장면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중국 특색을 이 땅에 맞게 개량화 해가지고 보급한 게 짜장면이고 짬뽕인 겁니다. 지금 중국 사람들이 오히려 짜장면을 보면 저게 뭐지? 라고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중화 요리라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걸 사실 몰라요. 저게 중국 전통 음식이라고? 자기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 특히나 좌익 성향의 학자들이 대한민국이 근대화된 계기에는 일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조선을 식민지 했는 것이 기여한 바가 있다. 이른바 식민지 사대주의라는 건 굉장히 부정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패배주의적인 어떤 역사의 친일적인 속성이다. 친일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백제, 신라, 고구려, 고려, 조선,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민족인가요? 민족이란 단어가 없었는데요. 그냥 계속해서 그 맥락 속에서 복속되고 병합되고 통합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는 일제 시대가 아니라 그냥 일본 시대가 되었던 겁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끝나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일제 시대는 다행히 안중근의 총알 한 방이 아니고요.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리틀보이와 펜맨이라고 하는 원자폭탄을 터뜨림으로써 이 나라가 해방이 되었고, 또 다행히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 국가를 동아시아로 번져오는 그 붉은 공산화의 물결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라, 백제, 고구려, 뭐 그전엔 또 뭐 압독국이라고 하는 경산에는 또 고대 국가도 있었죠. 상주에도 있었고 또 고령에도 있었고 가야를 비롯한 쭉 오다가 통일신라 이루고 고려 이루고 조선 이루고 일본 시대가 열렸고 그게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조선의 후예를 자처한 후기조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북조선, 자기들은 북조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쪽을 남조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는 아직까지 국가 정체성에 있어서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남한이라고 합니다. 남쪽 한국, 북한이라고 합니다. 북쪽 한국. 용어부터 다르죠. 용어부터 통합이 안 되는데 무슨 우리 민족끼리입니까? 각각의 지금 권력 투쟁 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 그야말로 이 한반도를 자유민주 체제를 기반으로 한 통일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전체적인 자유대한민국 국가를 이루어야 되는 우리 역사적인 사명을 아직까지 갖고 있는, 수건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멀쩡히 스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음식명에 있는데 초밥이라고 굳이 바꾸어서 부르면서 우리의 김치를 일본 사람들이 기무치라고 부르면 이 쪽발이들 발음 똑바로 안 해? 라고 이제 굉장히 이제 폭력적으로 다가가죠. 기와는 중국 특색인데 우리 거다라고 인식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솔직하지 못하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근본적으로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그래, 내 옛날에 판자촌에 살았다. 왜? 그래, 내 지방에 못 사는 깡촌에 살았다. 왜? 서울에 지금 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번듯하게 슈트를 꾸며 입고 있고 BMW 한 대 딱 몰고 있는데, 옛날에 꼬질꼬질하던 고향 친구가 야 철수야 라고 아는 차니까 야 절로 가 아는 차지 마. 이씨, 내가 지금 서울이단 말이야. 나 그래가 내가 지금 사투리 억양 안 쓰고 지금 서울말 쓰고 있잖아. 우리 경주에도 특히 여성들 중에서도 보면은 서울 말투 흉내내는, 정말 글쎄요, 궁색하고 약간 불쌍해 보이기도 하는 그런 여성들이 있습니다.
경주 사람이면 경주 사람 억양을 그냥 쓰면 되는데, 서울도 따지고 보면 그 서울 사투리입니다. 근데 경주는 뭐 따지면 그렇게 전통 좋아한다면 천년 동안 서울 수도였던 도시의 자부심답게 프라이드를 갖고 경주 말투 억양을 그냥 쓰면 되는데, 아니 엄마가 해줄게 이렇게 서울 말투로 씁니다. 그러다가 막 급해지면 애가 막 넘어지면 아이 글로 가면 안 돼 이러면서 글로 가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경주 말을 자기도 모르게 쏟아내게 되는 그런 총극이 벌어지기도 하죠. 왜? 열등감 때문입니다. 이런 게 열등감 때문이에요. 자기의 내면이 충실하지 못한 사람이 외형에 치중을 합니다. 물론 자기 내면도 충실화되어 있고 외형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보면은 축적된 부자라고 할 수 있어요. 국가도 축적된 부자 나라들이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 중국의 코어들, 예를 들어서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깡통되어 버린 그 사람들 말고요, 그러한 사람들은 보면은 기품이 느껴지고 기풍이 느껴져요. 그렇지 못하고 급조된, 예를 들어 로또 복권 맞아버렸다. 지금 대한민국도 60년 만에 떡상되어 버렸죠. 예, 갑자기 눈부신 성과를 이뤄내니까 축적된 아비투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민자본주의적 속성을 보이는 거거든요. 차는 벤츠 타고 있는데 하는 행동은 양아치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종업원들한테 막 쌍소리하고, 마치 조선의 상놈이었다가, 저는 뭐 상놈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런 표현을 제가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조선의 착취 지배가 만든 그 계급 구조의 용어이기 때문에, 어쨌든 상놈이었다가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의 신분을 탈색을 하고 족보를 구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하고 양반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제비를 다리를 그 응풍부와 놀부 버전 중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 놀부가 박을 탔던 겁니다. 놀부도 박을 타니까 뻥 하고 터져 나왔는데, 흥부는 예를 들어 선물이라든지 뭐 금은 보화가 터져 나온 반면, 놀부도 박을 타 보니까 뻥 터져 가지고 나왔는데, 놀부 내 이놈 하고 옛날 주인 나으리가 튀어나와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놀부가 아주 혼비백산했다라고 하는 그런 흥부 놀부 버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너무 빠른 시점에 부를 이루게 되니까 정신문화, 이 연령이라고 할까요? 이게 못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저기 물질이 앞서가고 정신이 이 뒤에 따라 나오는 거죠. 원래 정신과 문화는 같이 가는 거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열등감의 소산이고, 그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면이 충실하게 채워지지 않다 보니까 밖으로 꺼내는 겁니다. 제가 굳이 뭐 유감스럽게 어떤 브랜드 하나를 뭐 표식을 하자면, 굉장히 악착같이 그 명품 브랜드에 집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송구스럽게 언급하지만 내면이 충실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예를 들어 뭐 특정 브랜드 이야기할까요? 톰 브라운 뭐 이런 거, 여기 이제 정말 그야말로 완장 표식이 되어 있죠. 네 줄이 스트라이프가 쫙 꺼져 있고 막 이런 표식들, 또 다른 브랜드 이런 거 가방에 들고 다니면서 나 이 가방 메고 다니는데 이러면서, 우리 어릴 때 백고무신, 고무신에다가 볼펜으로 계속 덧칠을 해가지고 나이키 표시를 해가지고, 야 나 나이키 고무신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조선 나이키라고 막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어떤 외형에 치중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역사관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좋다, 이 땅에 과거에 일본이 지배했는 거 맞아, 과거에 이 땅에 신라가 지배했는 거 맞아 라고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과거에 이 땅에 조선이 지배했는 거 맞아, 고려가 지배했는 거 맞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 이때 그때 일본이 지배했던 거 맞아. 근데 어떠라고, 지금 대한민국이야. 그리고 조심해 일본 너희들, 우리도 경쟁해가 너희 먹을지도 몰라 라고 한 번씩 일본 표현으로 제가 쓰자면 후카시를 한번 쓸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객기를 부릴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애교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롯이 받아들일 수 있고, 태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권도도 그래 가라데 영향을 거의 99.9% 받은 건 맞아.
하지만 우리가 경기화를 이뤄내고 세계화를 이루어내 가지고 오히려 지금 가라데보다 더 저변을 넓혔잖아. 어때? 일본 너희들도 원래 오키나와대를 가지고 와서 했듯이 우리는 너희들 가라데를 더욱더 표준화하고 세계화하는데 성공해버렸어. 그리고 너희들도 우리 태권도 배우러 오잖아. 우리 올림픽 경기 종목에 너희들도 선수들 와가지고 금메달 따려고 겨루게 되었잖아. 어때? 우리 것도 훌륭하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 포항제철 저거 부셔버려야 됩니다. 저거 일본의 제철 기술을 우리가 차용한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만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게 이게 제가 오늘 하나의 책을 받았습니다. 박정희와 고속도로라고 하는 책을 오늘 오전에 좀 읽다가 왔습니다만은, 박정희가 아우토반에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 책에서는 주장하기로는 그게 아니라 제주도를 개발할 때 제주도를 이렇게 한 바퀴 두르는 그 도로, 그게 160km입니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제주도를 횡단하는 도로를 뚫었죠. 516 도로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물혁명을 이뤄내고 귤 산업을 일으키고 관광 산업을 일으켰는 게 이제 박정희인데, 박정희가 아우토반에 가기 전에 도로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자기가 설파한 게 있다는 거죠. 기록적으로.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모든 것은 그런 식으로 로마에서 도로, 독일에서의 도로, 우리 경부고속도로, 문명은 하나로 계속 융합이 되고 또 배워지고 벤치마킹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등감 가질 필요 없다. 그거는 패자의 역사관이다. 패자의 역사관이다. 베트남 사람들 오히려 한번 보세요. 지금 비록 저 사람들이 할 필요 없는 미국과의 전쟁 일으켰잖아요. 호치민이 오히려 미국의 헌법 정신이라든지 미국을 흠모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트남은 중국이라든지 소련과는 다른 공산주의다. 저기는 그냥 민족주의가 강한 것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걸 보란 듯이 미국이 물러나고 난 뒤에 중국이 쳐들어왔던 것도 베트남이 무찔러 내버렸지 않습니까? 중국은 또 물러나면서도 우리가 혼내주고 왔어라고 하면서 아큐 정전에서 묘사되는, 지가 두들겨 맞아놓고 내 얼굴이 주먹을 혼내준 거야 라고 하는 그 정신승리의 그 중국의 근성이 있습니다만은, 베트남한테 아뜨거라고 혼나고 도망친 거죠. 그 베트남 한번 보세요. 지금은 비록 저렇게 살고 있지만 다시 미국과 우호를 맺고 다시 자본주의 어떤 방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발전을 도모해 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 패키지 상품이 아닌 방식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은 뒷골목에 가면 아직까지도 인민재판의 문화가 남아있다 그래요. 공산화에 찌든 때가 아직까지 남아있긴 합니다만,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강인한 사람들입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알파벳을 씁니다. 한자 안 써요. 그런데 자기들의 뭐 굳이 빌리자면 민족성이라는 걸 그대로 강하게 갖고 있죠. 우리 지금 경주에도 베트남 사람들 많이 지금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만은, 베트남 사람들 굉장히 강인하거든요. 접해보면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베트남의 여성들이 보면 우리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네 어머니들 정말 악착같이 살았잖아요. 그 어머님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게 베트남 여성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얼마나 강합니까? 저렇게 살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근데 베트남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패배주의, 열등주의에 찌든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태권도 역사에서도 비롯되는, 이 아까 우리 초밥이라고 말 나왔지 않습니까? 스시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지금 광복회관 있죠? 광복회장 그 김은홍이라고 하는 사람, 정말 남노당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남노당이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 주장이고 무슨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게 아니라, 남노당이 이 땅에서 했는 행태, 작태를 공부를 조금만 했는 사람이라면 와, 저거 완전 남노당이네 하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광복회관 밑에도 스시집이 있다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그래서 일본 상품을 좋아하면서도 반일 선동에 낚이고, 반일 선동의 그 코어 세력들, 그걸 이끌어가는 세력들이 왜 그걸 하는지 우리가 본질을 알게 되면 정말 그 사람들 길거리에서 돌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대한민국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반일 선동하는 자들입니다. 아이고,
운전하면 무료할까봐 제가 이 신문 보면서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 놓고 뭡니까? 중국에 대해서는 역사 공정이니 한복에 대해서니 뭐 김치에 대해서니 발끈발끈하는 우리 그의 이중적인, 그래서 이중적이라고 하는 거는 무언가를 알고 나서 그래도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이중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글쎄 뭐라고 할까요? 정신분열적, 정신이 아예 둘로 쪼개져서 그 둘 간에 내가 어제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는 내 자신이 너무 위선적인 거 아닌가 하고 반성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정신분열적이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너무 모독하는 건가요? 예, 무슨 마이크 구입해가지고 시골 촌놈, 시골 사부 정신없이 지금 고속도로 타고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우리 태권도 특히 뭐 후배라고 하면 제가 좀 건방진 생각입니다만, 생물학적 나이로 볼 때 20대 30대 또 10대 우리 후배 태권도인들은 좀 당당하게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태권도를 좀 더 표준화하면서 바꿔 나갔다라고 하는 또 괜찮아요. 그렇게 받아들여도 그러한 건강한 또 자신감 있고 당당한 역사관, 태권도관을 가지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발전을 더 돕는 거지, 국뽕에 취해가지고 태권도 교본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 완전히 사쿠라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